음식을 간장으로 오래 조리하는 방식의 조림 음식도 당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간장보다는 소금 간을 적절히 해먹는 것이 더 좋죠. 대신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메주를 띄워서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 분해해서 만든 양조 간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콩을 염산 같은 화학 물질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 이것을 양조 간장과 섞어서 만든 혼합 간장은 당독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기름 없이도 튀김과 같은 식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요.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에어프라이기 사용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육류를 구워 먹을 때 천연 식초를 함께 먹으면 최종 당화산물이 줄어드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천연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최종 당화산물 형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연 식초가 에이지스를 줄이는 원리는 천연 식초는 유기산, 아세트산, 구연산 등과 또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에이지스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꿀벌 호흡은 산스크리트어로 브라마리 호흡이라는 호흡 테크닉입니다.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으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이 길어지고 스트레스나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하고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는 겁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염증 해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정세연 한의학 박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다산라이프입니다.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하루 1분 꿀벌 호흡의 기적. 요거 무슨 말일까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은 신경 피로가 항상 심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암이나 치매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마다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자율신경의 리듬을 잘 챙긴다면 더 좋죠. 자율신경이 건강하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신경이 알아서 내 몸을 가장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테니 말입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튜닝해서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 운동은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호흡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호흡은 의식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의식을 하면 빨리 또는 천천히, 깊게 또는 얕게 조절할 수가 있죠. 교감신경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작동시키며 부교감신경은 깊고 천천히 작동시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화가 나고 흥분할 때는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이 폐포 깊숙하게 안 들어가잖아요. 단전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숨을 크게 쉬고 좀 릴렉스 하다 보면 깊고 천천히 작동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을 갖다가 좀 죽이고 부교감신경을 갖다가 높여서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흡이 얕고 빨라질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또 깊게 한다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신경이 균형을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고 살죠. 그런데 호흡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나 스트레스, 걱정, 불안 이런 것들 속에서 떠돌고 있던 내 의식을 꺼내서 호흡에 두면 들숨 날숨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하기의 시작입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무너진 자율신경을 단 1분 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폭주할 때 활용하기 좋은 꿀벌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듯한 허밍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제 꿀벌 호흡법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앉거나 누운 상태, 편안한 상태를 취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대로 그냥 숨을 쉬시는 거예요. 평소대로 그냥 자연 호흡을 몇 번 들이마시고 나서 입을 다뭅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이제 숨을 쉬시는 거죠. 입으로 숨 쉬는 게 아니고요.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진행하는 거고요. 요걸 5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평소의 자연호흡으로 돌아와서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느껴보십니다. 자,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내쉬고 요게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금방 보셨죠? 진행하면 되고요. 5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 호흡법을 갖다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자연호흡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5번만 하면 됩니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호흡을 느끼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손은 가슴, 다른 한 손은 배에 얹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 배가 볼록해지고, 그죠? 훔훔 소리와 함께 숨을 내뱉으면 배가 홀쭉해지고 날씬해집니다. 네, 개미허리가 됩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는 내쉬는 숨을 더 오래 유지하면 이완작용이 증가되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결국 들이마시는 숨은 교감으로 봐야 되고요. 내쉬는 숨은 부교감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내쉬는 숨을 좀 길게 해야 부교감 신경이 훨씬 더 우위에 놓이게 되죠. 이거는 뭐 전홍준 박사님께서도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숨을 쉬고 또 하나, 둘, 셋, 넷 쉬면서 숨을 뱉어보세요. 좀 더 편안하게 호흡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꿀벌 호흡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슴에 압박감을 느낄 만큼 또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강제로 호흡을 길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훔 하면서 내리시면서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라는 소리죠.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호흡과 소리를 유지하세요.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이완을 돕는 호흡법이므로 부교감신경 우세인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꿀벌 호흡은 산스크리트어로 브라마리 호흡이라는 호흡 테크닉입니다. 이게 우리 정신한 한의사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런 테크닉이 있었네요. 그죠?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으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이 길어지고 스트레스나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하고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는 겁니다. 그죠? 스트레스 상황이 길어지면 만성 스트레스로 발전하고 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어서 병이 깊어집니다. 만성 피로와 만성 염증도 동반하게 되죠. 만성 스트레스가 결국은 만성 피로와 만성 염증이 돼갖고 병을 키우는 거죠. 이 상태에 따르면 꿀벌 호흡만으로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도록 수시로 호흡하면서 신경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짜증나는 일이 당연히 하루에도 뭐 수백 번 있잖아요. 수백 번은 좀 심한가요? 수십 번 있다고 치면 그때마다 이렇게 5번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너무 간단한데요? 자, 다음 챕터입니다.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는 반드시 당 독소가 있다는 챕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의 염증을 부르는 당 독소를 줄이려면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장 먼저 설탕을 비롯한 당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혈액 속에 잉여당이 많이 떠돌아다니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당독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음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외인성 당독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당독소, 에이지스라고 그러죠. 그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이 많은 음식들, 또 이것들 유발하는 조리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씨가 참 위대하신 분이죠. 박진영 씨. 저는 동갑인데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되게 젊었을 때부터 이미 뭐 크게 이제 성공을 해놓으니까 JYP를 만들어서 뭐 수천억 부자가 되놓으니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거 아닙니까? 건강에서도 굉장히 박사시더라고요. 그분도 제 채널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갖다가
최초로 이렇게 건강서적만 했던 사람은 제가 최초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컸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류부작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AI로 하다가 이 육성으로 바꾼 것도 다들 AI로만 다들 따라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육성으로도 하고 지금 건강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 인터뷰도 하는 거죠. 얘기가 떨어졌는데요. 박진은 씨가 또 건강 전문가로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건강하려면 좋은 걸 먹는 게 아니고 나쁜 거 뭘 안 먹어야 되는지부터 생각하라고. 근데 그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명하신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우리 정세현 한의사님께서 어떤 걸 안 먹어야 되는지 어떤 조리법으로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볼까요? 단백질은 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가열하면 그 구조가 쉽게 변성되고 그로 인해서 당 독소 함유량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헤어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카락을 말리면 모발이 갈라지고 잘 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같은 재료를 요리할 때도 고온에서 굽거나 볶거나 튀기면 당 독소가 증폭되고 물로 삶거나 찌거나 데치면 당 독소 발생이 억제됩니다. 조리할 때 물을 매개체로 사용하면 직접 가열하는 것보다 온도가 덜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제가 안 쳤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조리할 때 물을 매개체로 사용하면 직접 가열하는 것보다 온도가 덜 오르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삶으면 100g당 당 독소가 2443kJ, 구우면 6701kJ까지 증가합니다. 이게 유가 유닛이라는 단어인데 당 독소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효소 같은 거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때는 2443밖에 안 되는데 구우니까 한 거의 2.5배, 3배가량 늘어나네요. 그죠? 6천까지. 굽는 순간 최종 당화산물 함유량이 3배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닭고기도 물에서 1시간 정도 삶으면 1123밖에 안 되는데 구우면 6020으로 6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더 충격인데 우리가 감자 프라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감자도 삶은 감자 100g의 당 독소는 17kJ밖에 안 되는데 감자 튀김은 무려 1522kJ이라고 합니다. 무려 100배입니다. 100배. 거의 100배가 다 돼가네요. 그죠? 정말 심합니다. 심해. 2010년 뉴욕의 마운튼 시나이 아이칸 의대에서 견과류, 오일류, 육류, 가금류, 어패류, 유제품, 곡류까지 총 549가지의 식품에 대해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 함유량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면 당독소 함유량 1위는 직화구이로 만든 닭다리, 허벅지의 껍질이랍니다. 당독소가 무려 16,668kJ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양이네요. 그 다음은 베이컨이 11,905. 3위는 물에 삶은 소세지. 물에 삶더라도 소세지는 자체가 이제 가공육이기 때문에 많이 넘네요. 얘도. 4위는 팬에 구운 닭다리, 허벅지 부분이 이것도 많이 넘고 5위 역시 닭다리인데 닭다리가 문제네요. 프라이드 치킨이 문제네요. 그 중에서도 닭다리의 아랫부분이나 이런 껍질 부분이 이것도 거의 많이 내요. 닭다리의 껍질이 제일 최종 당화산물이 많네요. 당독소가 많네요. 6위는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튀긴 비프 스테이크로 당독소가 이것도 9,000. 7위는 빵가루를 입혀서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로 8,960. 닭가슴살도 껍질이 아니더라도 빵가루를 입혀서 오븐에 구우면 8,900이 나오네요. 빵가루 때문에 또 그것도 더 심한 것 같아요. 8위도 빵가루네요. 빵가루 입힌 닭가슴살을 기름에 푹 담가서 치킨가스로 만드니까 8,700. 오븐에 굽는 게 훨씬 더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도 당독소가 더 많네요. 기름에 튀긴 것보다. 그 다음에 9위는 미국산 가공 치즈로 8,600. 그 다음에 10위는 볶은 비프 스테이크로 8,500. 대단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이 10가지 식품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총 549가지의 식품 중에서 당독소 함량이 높은 탑 10에 드는 음식들은 모두 동물성이라는 것과 동물성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하는 것, 또 그리고 베이컨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 처리 과정을 거친 육가공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 독소를 피하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류를 포함해서 당 독소 걱정 없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식습관. 혈당이 높은 사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 지방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체에서 내인성 당독소가 쉽게 쌓이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외인성 당독소만이라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소개하는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식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식습관 첫 번째는요.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식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다들 알고 계신 얘기죠. 육류보다는 생선의 당독소 함량이 낮고 육류 중에서는 양고기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보다 당독소 함량이 낮습니다. 양고기 가끔 먹으면 맛있습니다. 육류에 비해서 탄수화물류는 당독소가 낮은 편인데 그 자체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조리 시에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을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은 또 별도의 요리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습관 2는요. 육류를 섭취하신다면 수육이나 보쌈, 샤브샤브 위주로 드세요. 이게 다 물과 관련된 거죠. 그죠? 물로 조리하는 거죠.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 함량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닭고기를 찌거나 삶아서 조리하면 불판에 구울 때보다 당독소 함량이 2배에서 6배까지 낮아집니다. 단지 조리 방법을 달리했을 뿐인데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고기를 직화구이하면 225도, 볶기하면 170도, 튀기기 180도, 오븐에 굽기 230도와 같이 고온에서 수분 없이 가열할 경우 단백질 변성이 쉽게 일어나서 당독소가 대량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제가 또 안 쳤네요. 이거 우리 에어프라이기, 저도 에어프라이기 집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에어프라이기로 하는 게 그렇게 안 좋네요, 오히려. 그렇죠?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면 먹는 횟수를 줄이고 수분과 함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는 조리법으로 요리해 드시길 권장합니다. 식습관 3.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 등을 활용해서 전 처리하세요. 요거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소고기인데요. 요거는 첫 번째는 날 것이고요. 소고기. 그리고 요거는 그냥 구운 거. 소고기를 구운 거. 그냥 구운 거고 요거는 식초로 전 처리를 해서 구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는 식초를 전 처리한 거고요. 요거는 레몬을 전 처리한 건데요. 역시 레몬보다는 식초가 훨씬 더 효과가 크네요. 그죠? 왜냐면 그냥 구울 때는 600까지 나오는데 전 처리를 하고 나니까 한 200 조금 넘네요. 그리고 아예 날것은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식초나 레몬을 갖다가 전 처리하면은 훨씬 더 당독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보통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연육작용을 위해서 전 처리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이 고기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당독소 생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레몬을 계속 바르거나 혹은 식초를 바르면 고기가 맛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고기는 고기대로 따로 구워서 먹고 그 동시에 식초를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질문을 했어요. 육류를 구워 먹을 때 천연 식초를 함께 먹으면 최종 당화산물이 줄어드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천연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최종 당화산물 형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연 식초가 에이지스를 줄이는 원리는 천연 식초는 유기산, 아세트산, 구연산 등과 또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에이지스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식초의 주요 효과 잠시 더 볼까요? 에이지스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성 환경에서는 에이지스의 형성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류를 식초에 미리 마리네이드 하거나 절이거나 식초를 곁들여 먹으면 에이지스의 생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커져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나 유기산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또 에이지스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고요. 혈당 조절이 됩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축성을 개선하여서 에이지스의 축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절한 챗GPT께서 결론까지 내셨습니다.
천연식초는 육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에이지스의 생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마리네이드 하거나 식사 중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류 좋아해요. 저도 육류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꼭 고기를 먹는 편인데 요즘은 뭐 많이는 먹진 않지만 꼭 식초랑 비타민C는 꼭 먹습니다. 체중 나가산물을 줄이려고 어차피 뭐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위에서 소화시킬 때 발암물질도 나오고 그거 갖다가 항산화 물질로 없애야 되니까 혈당도 잡기 위해서라도 식초, 천연식초 꼭 갖고 다니고요. 한 포씩 요새 잘 나오잖아요. 한 포씩 이렇게 딱 뜯어서 먹게끔. 당연히 비타민C는 뭐 항상 갖고 다니는 거고요.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식습관 네 번째는요. 식감이 촉촉한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기름 없이도 튀김과 같은 식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요.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에어프라이기 사용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겉에서부터 바싹 말리는 것이죠. 우리가 겉바속촉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겹살이나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기름 없이 튀기더라도 당독소 함량은 대폭 상승합니다. 저는 에어프라이기로 하면은 기름으로 안 튀기기 때문에 당독소 함량이 적은 줄 이때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건 내가 반대로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바싹한 겉을 살짝 제거하고 촉촉한 속 부분을 드세요. 근데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바싹한 이쪽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참 그러네요, 그죠? 겉부분에 당독소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면 당독소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운 식빵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갈색이 도는 바삭한 껍질에는 당독소가 많으니까 안쪽 촉촉한 부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론상은 그런데 이 겉바속촉 때문에 먹는 건데 이 양쪽 식감을 다 먹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런 음식을 되도록이면 줄여야지 이렇게 먹기는 좀 그렇겠는데 그죠? 식습관 다섯 번째입니다. 간장은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간장으로 오래 조리하는 방식의 조림 음식도 당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간장보다는 소금 간을 적절히 해먹는 것이 더 좋죠. 대신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메주를 띄워서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 분해해서 만든 양조 간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콩을 염산 같은 화학 물질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 이것을 양조 간장과 섞어서 만든 혼합 간장은 당독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피해야 되겠네요. 그냥 보면 다 똑같은 간장 같지만 뒷면에 라벨을 보면 어떤 종류의 간장인지 적혀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이 3분의 간장을 갖다가 혼합한 간장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당독소를 줄이는 식습관 여섯 번째입니다.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하세요.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는데 특히 도움되는 것은 퀘르세틴입니다. 콜서틴. 퀘르세틴은 어디 있죠? 양파에 많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 사과와 같은 경우 육질보다는 껍질에 50에서 100배의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껍질까지 잘 세척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양파 껍질 속 퀘르세틴을 섭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껍질 차를 끓여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인데요. 퀘르세틴은 열에 강해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끓여야 잘 용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푹 끓여서 달인 차로 마시거나 육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자, 하루 1분 꿀벌 호흡의 기적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합니다. 그죠?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나서 평소대로 몇 분 호흡을 하세요. 긴장하고 열받는 일이 생겼을 때 일단 차분하게 앉아서 평소대로 호흡하다가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근데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춤을 천천히 내쉬는데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같이 해보셨습니까? 좋죠? 벌써 그러니까 긴장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평소에 자연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코로 숨을 마시면서 배가 볼록해지고 훔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배가 홀쭉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숨보다는 내쉬는 숨을 더 오래 유지해갖고 이완작용이 증가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는 반드시 당 독소가 있었습니다. 뇌신경의 염증을 부르는 당 독소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설탕을 비롯한 당 섭취를 자제해야 되는데, 당 독소가 가장 많이 측정되는 음식은 고온에서 직화로 가열한 육류입니다. 특히 감자는 뭐 거의 100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또 닭껍질, 직화구이로 구운 닭껍질이 뭐 엄청나게 이 당 독소가 많았죠. 이런 거 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죠. 네. 자, 당 독소를 줄이는 6가지 습관입니다. 우리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식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육류를 섭취할 때는 수육, 보쌈, 샤브샤브 위주 물로 조리를 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 등을 활용해서 전처리하세요. 특히 식초가 제일 효과가 좋았죠. 근데 이렇게 전처리하면 맛이 좀 풍미가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식초 같이 드시면 된다고 챗GPT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입니다. 천연식초는 육류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 에이지스의 생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마리네이드 하거나 식사 중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감이 촉촉한 음식을 드세요. 우리가 겉바 속촉인데 겉바 빼고 속촉만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간장 같은 거 쓰지 말라는데 간장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 간장을 꼭 써야 될 때에는 메주를 띄워서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 분해해서 만든 양조 간장을 선택하면 된다는데, 이거 콩이 GMO일 경우는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대부분 그렇죠 지금. 하여튼간에 그러면 전통 간장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6번째 마지막입니다.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하세요.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짜장면 같은 거 가끔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짜장면 맛있게 하는 집이 근처에 있어서 먹는데, 거기서 저는 양파 있잖아요. 거의 반쪽 먹는 것 같습니다. 양파 좀 더 달라 그래서 양파 반쪽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짜장면 안 먹는 게 낫지 양파를 먹는 거.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건강식 항상 매일 챙겨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뭐 짜장면집에서도 생양파가 나오니까 짜장면 먹을 때 죄책감 좀 줄어들게 양파라도 좀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